오늘은 지난해 2019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일명 APAP6라는 거를 지난 12월인가 마쳤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날도 따뜻해서 한번 다시 찾아왔고, 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한적하지만 그래도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야기들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재발견하고자 안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모신 분들은 우리 안양예청 회장으로 계시는 이재옥 조각가와, 그 다음에 안양 미업 지부장으로 계시는 조은희 선생님, 한국 가시는 분, 이게 두 분을 모시고 안양 토백이 있으신데 아마 대화가 진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서 고맙고요. 우선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그 공공 프로젝트 APAP6가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번 APAP6의 사업 이후로 남아있는 작품은 지금 3작품이 남아있습니다. 천대광 씨의 작품과 그 다음에 그 문주 작가님의 작품과 그 다음에 조르 로쏘 작가의 3작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작품 다 어디 갔죠? 그 당시에 전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의 행사들이 좀 있었고, 일부는 또 이제 임대 형태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잠깐 설치가 됐다가 철수가 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훈이 선생님은 그 APAP6뿐이 아니라 APAP1서부터 보셨나요? 네. 그럼 어때요? 6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굉장히 크게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APAP6까지 오면서 제대로 좀 아쉽다. 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또 안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좀 지역에 있는 작가들은 좀 소외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아쉬움만 많이 남겨놓은 그런 형태예요. 앞으로 이제 또 세븐이 가고 에이시 가고 그럴 때 거기서는 좀 더 좋은 이제 같이 더불어서 믹서가 돼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6만 아쉬운가요? 그 전에도 아쉬웠었나요? 점차적으로 좀 아쉬움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 큰 문제네. 네, 맞습니다. 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생기기 전에 안양 그 공공예술재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 재단이 흡수가 돼가지고 한 부서에 일로 이제 조금 그 힘을 좀 잃어갔던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년에 한 번 개최됐던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3년의 주기를 갖게 된 배경에는 그 예술 감독을 좀 일찍 선임을 해서 준비를 일찍 하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제 행정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늘 지적이 되어 왔던 거지만은 감독 선임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채 1년이 안 되는 시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늘 이렇게 APAP6나 뭐 그 전도 그렇고 시작은 좋았는데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작은 좋았는데 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이 많다는 게 우리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공통점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기간이 2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시간을 줘도 결국 뭐 행정의 미스든 뭐 감독의 선임 등등 어쨌든 간에 운영의 미스로 짧은 시간에 해버리는, 1년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3년을 줘도 비엔날의 형식을 줘도 1년에 마치는 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나 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병폐가 아닌가 싶고, 이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글쎄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한 것이 한 2회, 3회 정도의 시기가 되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장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내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획이 된 상태에서 감독님을 선임했을 때 그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감독님 선임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준비도 그렇고 작가 선정도 그렇고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 예를 들면 독일의 맨스터 프로젝트는 재작년인가요? 뭐 10년 만에 몇 년 만에 그 뭐 같이들 이렇게 전시 한 대 모여서 사람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10년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감독들도 잘 안 바뀌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2,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10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아마 기절하지 않을까 싶으네. 기절하지 않을까. 왜 그 감독을 또 내세웠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APAP를 만들어내는 주최 측 그 설립하는 과정이나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의 어떤 생각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이렇게 이제 거듭날 수도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면, 예전에는 뭔가 우리 안양이 뭔가 좀 바뀌고 이제 예술이 살아 숨쉬고 아트시티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존속해 나가는데 급급해서 하는데 오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독립적인 기구로 움직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문화재단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담당자의 순환보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지속적인 내용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게 이제 연계가 좀 부족한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 연계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잘 하겠지만 지역이 여기서 소외가 돼 버려 가지고 이 지역이 같이 움직여서 이거 보조를 맞춰 나가면 이분들은 언제든지 바뀌어도 지역 사람들은 그대로 존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 놓고서는 그냥 외부에 있는 좋은 작가들 뭐 이런 이제 여기 성격에 맞는 작가들만 뽑아다 놓다 보니까 아마 좀 현재처럼 자꾸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곡선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APAP6에 와 보니까 이 공공예술이라는 그 개념을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이제 다시 와서 보니까 세점만 남아있고 다 없다. 그럼 공공예술이 어떤 거죠? 우리 조각가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놨다가 없어지는 것도 공공예술인가요? 글쎄 뭐 네? 현재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이게 맞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과정 중심의 형태도 공공예술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이 시민들의 삶 속에 이게 녹아들어서 같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작품이 됐던 프로젝트의 내용이 됐던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 설치미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설치미술은 잠깐 했다가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고 다 해체하잖아요. 그럼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거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나는 우리 내가 회화해서 무식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 공공예술 프로젝트 1회 때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도 연구 설치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시 설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시 설치 작품도 저 감독님이 표방하시는 그런 주제에 맞는 형태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심의 어쨌든 그 프로젝트도 현대에 와서는 큰 공공예술이다. 예,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APP6에서 남은 작품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또 이제 세 작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이렇게 유형적으로 남아 있는 작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쪽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또 하게 또 되겠죠. 그래서 유형적으로 남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과정을 보인 것도 공공 프로젝트다. 한번 보여주는 거. 글쎄, 저도 그런 정의를 내리기가 제가 뭐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예술이라 그러면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우리 이재호 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정을 보여주는 공공예술도 있지만 그건 한 분야이지 주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제가 머릿속에 꽉 차 있네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봐도 조각몬스터도 작품이 쌓여가는 거지 뭘 없어지는 작품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래도 쌓여가는 쪽이지, 그것을 뭐 만들었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었다 해체하고 이런 것은 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비교적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영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또 지난번에 여기 그저 탁구대 만들어 놓은 거 뭐죠? 리웬 작가. 예, 리웬 작가의 그것도 거기 있는 지금 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있을 때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다른 때는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 탁구 치고 뭐 노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과연 뭐 내가 끝까지 지켜보진 않지만 얼마나 거기 들어가서 재미를 느끼고 빙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놀이터락이 아니라 그 공간에 꽉 차지해가지고 다른 사람 지나다니 불편스럽게만 주고 풍선으로, 난 과연 저런 것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학교 아이들이 와서라도 거기 체험학습 보고 뭐 이렇게 많이 활용을 과연 했을까? 그런 생각 거의 안 했죠. 근데 그거 왜 안 해요? 그 이제 아이들 아마 데리고 와서 좀 해야지. 이제 그러면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가야 되고, 또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 기획을 한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APAP의 작품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민과 같이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기획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뭐 나부터라도 뭐 어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한국을 전체로 봤을 때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유일하게 안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5천만 우리 인구 중에 미술인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름대에 같이 몰려왔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것도 아닐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거는 발전해서 전문가들은 정말 다 보내. 물론 많이들 왔겠죠. 저는 뭐 통계를 안 내와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뉴스에 나오고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오고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늘 와봤을 때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라도 서 있고 뭐 이렇게 줄 서서 뭐 하려고도 그 행위를 해보고 싶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민의식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다른 우리나라 전체 시민의식이 못 쫓아간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각가들은 많이들 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작가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홍보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이제 조은희 지부장님이나 저나 뭐 10년 전부터 이거를 학교의 그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하는 문제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6회째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그런 걸 다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전달을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바쁘다 보니 저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못하시고, 결국은 사실은 마지막 그 전시가 되어졌을 때 상당히 좋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그 현장에 끌어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제가 언젠가 여기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독일에
독일의 그 조그만 도시에서 하는 그 아트페어가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아주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물밀듯이 손님이 들어와요.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한번 쫙 몰면 가요. 그럼 한 조금 텀이 있어요. 또 와. 밖에 나가봤더니 차가 계속 돌아요. 손님을 싣고 와서 무료로 다 셔틀버스가 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는 안양은 그런 걸 못해? 다 무료로 제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볼 수 있게. 그 안에 버글버글하죠.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하면서 더 좀 확실하게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는 뭐 재단에만 문제가 아니라 시나 이런 홍보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좋은 작품 아무리 잘 갖다 놨다 해서 구름대같이 모여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강제 동원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돌리면 교통이 편하니까 와 관람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시 또 갈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그 예술인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가면은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꾸 이제 아쉬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재단의 프로젝트는 재단의 프로젝트로 그냥 가버리는 거고 저 지역하고의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끝도 한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감독을 선임을 할 때 그 이유에 어쨌든 간에 재단과 시와 이렇게 해서 늦게 출발했잖아요.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2년 시간 줘도 알뜰하게 하면 충분한데 그 시간을 그냥 어정어정 준 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통계상으로도 다 나와 있잖아요. 네. 3년 줬을 때나 1년 안에 준비하고 2년 줘도 1년 안에 하고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하고의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 저 일반 미술인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조차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정말 다음에 APP7 할 때는 정말 2년 전쯤 선임이 돼서 충분하게 독립기구를 못 만들면 못 만들더라도 그렇게 충분하게 여론 수집해서 좋은 감독을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난 이번에 또 그 뭐 김윤섭 감독을 모셨는데 그분이 공공 프로젝트에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조금 의아했어요. 어때요? 우리 미술계 있습니다. 김윤석 감독님이 오셔서 이제 나름대로 그 주제를 가지고 추진은 했는데 행사에 관련된 그 분야만 했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녹아나게끔 공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 시민들의 삶 속에 쫙 녹아 들어가서 그런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작품은 작품이고 시민은 시민이고 그냥 멀리 있는 산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좀 심한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윤석 감독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또 친분도 많고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여기에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양 거를 이렇게 좀 총감독으로 오셨으면 적어도 이 시민들 생각을 좀 해주셔서 같이 녹아나게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난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뭐 외국 감독도 써봤고 국내 감독도 여러 번 써봤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뭐 외국 감독대로 다 잘하는 거 아니고 국내 감독도 잘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감독 선임이 중요한데 이거 감독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물론 이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뭐 이게 3년에 한번 개최되는 행사로 이제 가게 된 배경이 준비 과정에 대한 그 이유였는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1년에 감독을 선임해서 할 바에야 뭐 비엔날레 형식으로 가서 그냥 그 이번에 한 감독이 잘했으면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감독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매번 바꾸지 말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두세 번에 뭐 기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정말 그 감독이 잘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거기에서 잠깐만 저의 생각은 그 어떤 감독이 오든지 간에 이걸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어렵다. 어떤 감독이 와도 좀 어려워요. 김윤석 감독님이 뭐 못하는 분이 아닌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라든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변 여건들이 시스템이 네. 이게 따라가지 않다 전시를 이 큰 프로젝트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어낸다는 건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일반 뭐 간단한 회화나 뭐 어느 한 분야 뭐 이렇게 뭐 늘 하던 그 어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여기 저 예술공원에 우리 도자기 카페를 하시는 분 잠깐 모셔서 이쪽 분위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APHC6 공원 프로젝트는 무슨 예술공원이 원래 주 테마 이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회화 그림들이 이 동네에 더러더러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 분위기 좀 한번 전해 주시죠. APP6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 제가 체감하는 거는 너무 소외됐다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소외됐냐 하면 안양 시민이 소외됐고 예술가가 소외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 이제 90개 정도의 그 상인들이 있어요. 네, 예술공원 안에. 네. 예. 그 중에서 카페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고요. 예술 작품을 갖다 걸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음식점에서 냄새 나면은 이제 그림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괜찮은 장소를 그래도 작가들이 찾다 보면 카페인데 안 알려지고 뭐 이렇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섭외됐다는 거죠. 파빌리온 가까운 곳에 한두 개가 이제 섭외가 그냥 됐더라고요. 구색으로? 네, 구색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이제 조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많이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작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점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혹시 뭐 저번에도 제가 이제 김윤석 감독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회 회장하고 말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상인회 부회장인데 저는 몰랐다는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잠깐 얘기를 한 번 하고 어떤 상가가 있고 어디가 뭐가 괜찮은지를 답사를 해보고 상인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하고도 소통이 상인하고도 안 됐으니까 시민하고는 얼마나 소통이 됐겠느냐.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도 이 예술공원이 어떤 먹거리촌 같은 느낌을 얼른 보면 주잖아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뭐 예술이라는 것으로 이 뭐 이렇게 안양천을 이렇게 커버해주고 승화시키고 이런 것도 상당히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신중대 시장님이 계실 때 이 개발할 때 도시 개발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른 보면 물론 예술 작품이 다 산속으로 숨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몇 년이 지나 15년 됐으니까 그건 그대로 살려주고 찾아가는 저 미술관처럼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무슨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아까 우리 이재호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남아있는 공공예술품만 공공예술 프로젝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없어져도 과정도 중요한 거 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카페면 카페 나름대로 도자기 카페다 그러면 도자기 카페에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앞에다 놓아서 그것이 계속 FRP로 뭐 연결하든가 해서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닭갈비집 하는 집이면 그냥 닭을 갖다 놓으면 뭐랄까 촌스럽고 말이 안 되지만 어느 예술가가 닭을 재밌게 표현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무슨 칼국수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미지 맞는 거를 작가를 하나씩 다는 아니지만 상가 그 점주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희망자만 그리고 희망자가 시에서 돈을 다 대주는 게 아니라 한 50%씩 된다면 응모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여기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못한 사람 또 다음에 하면 되고 이번에 안 했더니 너무 내가 안 좋네 그럼 다음에 분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점차
그냥 길만 걸어 다녀도 그냥 예술 냄새가 좀 나는 거. 그게 바닥이 됐든 천장이 됐든 벽이 됐든 간판이 됐든 간에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얼마나 금방 적은 돈으로 효과가 금방 날 텐데 여기가 들어오면 예술공원 아치도 하나 없지 뭐 그냥 먹거리촌이야.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좀 탈피하는 다음에 APP7이 누가 감독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좀 정신 차리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점 프로젝트가 그 가게의 그 주인분하고 작가하고 충분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게 그 상점에 맞는 그렇죠. 정말 맞는 프로젝트로 그럼요. 진행이 됐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작품을 갖다 놓은 작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회화 작품 어디 걸려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아주 졸렬한 거지.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녹아들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어야 훨씬 더 이제 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천대광 씨 작품은 길거리 이렇게 보면 있잖아. 이따 나가 볼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이해가 충분히 가고. 네, 장소를 충분히 그다음에 아니면 거니까. 뭐 이게 멀리서 떨어져 볼 보는데 지붕에다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조각을 거꾸로 매달아놓든지 뭐가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뭐 저런 데도 조각이 있고 꼭 뭐 이렇게 좀 느낌을 좀 하고 다니고 느낌이 다르네. 이래야 음식 맛도 뭐 마시겠지만 우선 분위기를 예술공원이라는 내 있는 업소라 오면 다 같이 예술 쪽에 합심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그래서 여기 견학 오지 말래도 그냥 와서 줄 서서 다니는 인사동 같이 그런 골목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싶다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해 이외에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그거와 연관된 그런 예술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그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이 그 기본이 됐던 에치코츠마리 트리엔날레나 아니면은 뭐 파라다치카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그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그 시기에도 지역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그 시골에 그에서는 그 시골에서 나는 그 요리 식자재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컨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작품이 그 레스토랑에 뭐 1년에 뭐 그 메뉴가 되어지고 이런 그 행위들이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속적인 그 어떤 프로젝트의 개발에 몰두를 해야지 이런 것이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지금 그 이 회장님 얘기 얼른 생각이 나는 게 뭐 20억 보통 예산이잖아요. 30억. 35인가요? 네. 그럼 30억 중에 10억만 좀 떼줘서 이쪽 예술공원 상가 이쪽에다 하는 쪽으로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10억 가지고 상점 여기 90개요? 약 90개. 약 90개.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해서 50%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작가를 50명을 갖다가 50명이든 60명이든 하고 싶은 희망자 받아서 작가 하나씩 지역 작가 몇 프로, 뭐 또 외부 작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작가들 해가지고 그거는 2년 동안이고 3년 동안이니까 1년에 먼저 해도 됐잖아. 그리고 오픈만 그때 몬스터래네. APP 7 할 때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오픈을.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쉬운데 이게 나같이 머리가 짧은 사람도 금방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APP 7 때는 이제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6가 끝났는데 지금 벌써 그 평가회라든지 뭐 이제 어떤 식으로 7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야 좀 되겠다.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 단체에서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문화재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면 APP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한두 명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무계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APAP라고 한 공공미술재단이 따로 생겨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우리 촌구석이 경기도 제가 가평의 고향인데 가평구는 가평군청 안에 문화예술가가 있지 않고 별도의 뭐 옛날 같은 읍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그런 쪽에다 별도의 공간에서 해요. 그리고 거기 자라섬 축제가 있잖아요. 재즈 축제.
위원회가 별도에 항상 상주해요. 그게 필요한 거죠. 다른 제축제 상주 거기 저 상임 이사 밑에 다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양은 그렇게 못해요? 시스템 부재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왜 딴 데가 벤처마킹 하면서 왜 못해요? 아니 아주 쉬운 시골 가평도 하는데. 식스가 끝났으면 세븐을 위해서 벌써 이제 홍보를 이번에도 이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정말 시각적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철에다 막 엄청나게 깔아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APAP가 뭔지를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 학교 현장에 이런 게 교육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나중에 세븐 할 때는 아 저게 APAP야 라고 해서 구경도 오고 관람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공공이라고 말은 해놓고 공공은 따로 가고 있고 시민들하고 별개로 이게 이질감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면은 세븐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작가들은 같이 하지 않는 한 이 공공미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세븐 때 10억 여기다 투자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미리 1년 전에 투자해서 그렇죠. 2년 동안이면 1년 전에 계획해서 미협이든 예청이든 해가지고 자세히 짜낸. 그럼 그 프로젝트는 감독이 따로 있어. 이 FP6 전체 감독하고 관계없이. 아니면 예산 이렇게 하면 30억 중에 그래 떼내요. 6 같은 데서 10억을 떼어내서 요 예산.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다음 세븐에는 그렇게 예총이나 미협이나 이 상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봐요. 괜찮죠? 아유 좋습니다. 예. 우리 시도 그 예산을 하나로 다 딱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라 행사를 위한 행사식으로 다 예산을 고기 하나만 딱 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끝으로 우리 예총장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좋은 거 좀 한번 소개해보세요. 좋은 거. 네, 어쨌든 안양이 이제 그 2005년도에 안양 유원지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공공지질 프로젝트를 시작을 참 잘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물 같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활용한 2차적인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15년이 지난 세월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도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는 그동안에 이게 구축이 된 작품으로도 안양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작품들이 참 많이 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향후에라도 이런 것을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안양의 그 지역의 문화 그런 격조 높은 문화를 다시 한번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뭐 이게 좌담회식으로 이렇게 오늘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좋은 APP6를 희망하면서 2006년에 2019년에 와서 한번 봤던 거와 요즘 현재 2020년 다 모두가 끝난 후에 상황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얘기를 해봤는데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 작품은 몇 군데 좀 가서 한번 보면서 오늘 그 APP6의 말할까 우리 간담회나 볼까요? 우리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작품이 천대홍 씨 작품인데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열렸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네요. 닫혀있나 보네. 그 아기자기하게 나름대로 해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여기 이번 APP6에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이 또 저 비슷한 게 재작년에 언제 또 있다면요? 같은 작가의 작품이 한 뭐 500m 정도 안쪽에 저 위쪽에 1회 때의 작품이 설치가 돼 1회 때요. 1회. 예. 그럼 아주 오래된 거네. 네네네. 그럼 남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한 작가가 계속 이 거리에 있는 거는 뭐 좀 그러네.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러게 그 작가 그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 있는 건 조금 이제 다양성 부분에서 그런 좀 부분에서 뭐 수많은 작가 중에 좀 그러네요. 지금 이제 최정환 씨 작품 같은 경우도 저쪽에 돌꽃이라는 작품이 저 길 건너에 있어요. 실바조에.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안양 파빌리온 안쪽에 또
있죠. 원래 무문관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이 좀 장소가 좀 다르면은 또 괜찮을 텐데 같은 장소에 같은 작가의 작품이 계속 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인기 작가면 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일본 작가 쿠사마 야오이 작품 같은 경우도 뭐 어디 가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건 조금 뭐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를 바꿔가며 좀 받는 거 좋지 않은가 싶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 네, 그래도 천정환 씨 작품이 공간 해석을 참 잘하시고 속의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작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했던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여기 지금 그 나무에다 이렇게 겨울옷을 입히듯이 입혔는데 이건 공장 제품 같아요. 공장 쫙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수백 개인데 공장에서 만든 제품 같이 이게 아티스트가 만들었다고 하기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만안구청에서 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있었었는데 좀 다양했었죠. 이건 획일적이에요. 이게 예술인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저쪽 건너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안양의 파빌리온인데 이게 초창기에 만든 그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건데 요즘 얼마 전에 다시 와봤더니 안양 파빌리온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네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건물은 1층 아주 단층에 나지막한 예쁜 건축물인데 여기 이렇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공무원 발상인지 문화재단 발상인지 모르지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이렇게 안양 파빌리온이라고 썼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홍길동이를 알면 되는 거지 명찰을 대문짝만 하고 다니면 될까요?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일 같은데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공공예술하는 APAP6까지 온 한 15년 걸린 이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안양시가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돔같이 되어 있는 작품은 참 매력적이고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래요. 이게 공공예술의 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